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식 부엉이 공부엉입니다. 오늘 신문을 딱 펼쳤는데 제 눈을 사로잡은 숫자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30.3%. 자, 이 숫자가 대체 우리 삶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지금부터 저 공부엉이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네, 바로 이 숫자 30.3%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단서예요. 무려 31년 만에 다시 등장해서 우리 경제의 경고등을 켜고 있는 정말 심상치 않은 숫자죠. 그리고 신문 기사들은 이 숫자를 보고 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의 질이 거꾸로 가고 있다. 아니 도대체 30.3%라는 숫자가 뭐길래 우리 삶이 후퇴하고 있다는 신호로까지 해석되는 걸까요? 자, 그 수수께끼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요, 가장 중요한 증거물부터 살펴봐야겠죠. 바로 엥겔 지수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뭔지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죠. 엥겔 지수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개념은 아주 간단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버는 돈 중에서 먹는데 얼마나 쓰느냐? 그 비율을 보여주는 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번 돈에서 식비처럼 꼭 써야 하는 기본적인 지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다른 곳에 쓸 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주 상식적이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법칙이 하나 있어요. 보통 선진국에서는 이 엥겔 지수가 높아진다? 이건 별로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그만큼 사람들 지갑 사정이 팍팍해지고 있다, 살기 빡빡해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이 사건의 스모킹 건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이 그래프인데요. 한국의 엥겔 지수 추이를 한번 보세요. 와, 한때는 꽤 안정적으로 낮았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게 얼마나 가파르게 다시 치솟고 있는지 눈에 확 들어오시죠?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마주한 현실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흐름이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보세요. 1994년에 30%를 넘었던 게 마지막이었는데 2000년대 초반에는 26%대까지 떨어지면서 아주 안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게 그냥 오른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수직 상승을 한 겁니다. 이건 갑작스런 사건이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 뭔가 심상치 않은 흐름이 계속 강해졌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자, 그럼 이제 수사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죠. 도대체 누가, 어떤 범인들이 이 엥겔 지수를 이렇게까지 끌어올린 걸까요? 용의 선상을 한번 좁혀보겠습니다. 주요 용의자들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친 듯이 치솟는 물가, 특히 밥상 물가가 장난이 아니죠. 둘째, 계속 오르는 대출 이자 부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의 월급 봉투.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우리 지갑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막대 그래프를 보면 지금 상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정말 기가 막힌데요. 자, 보세요. 우리가 실제로 손에 쥐고 쓸 수 있는 돈,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은 3.4% 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야 하는 세금이나 이자 같은 돈은 5.7%가 늘었고요. 먹고 마시는 데 쓰는 돈은 무려 6.2%나 늘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버는 것보다 쓰는 게 훨씬 더 빨리 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러니 돈이 모일 리가 있나요? 그런데 말이죠. 이 사건에는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공범이 있었거든요. 바로 우리 자신의 소비 습관입니다. 이 신문 헤드라인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대출이자 갚느라 허덕여도 외식은 포기 못해. 와, 특히 경제적으로 힘든 젊은 세대에게서 이런 모순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게 바로 요즘 우리가 겪는 딜레마인 것 같아요. 왼쪽을 보세요. 기본적인 식료품비나 공과금, 이건 꼭 내야 하는 돈이지만 어쩐지 의무감에 내는 부담처럼 느껴지죠. 반면에 오른쪽, 친구랑 맛있는 거 먹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는 건 어때요?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사치이자 힘든 현실에서 잠시나마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정신적인 탈출구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리띠는 졸라매야겠는데 이런 작은 행복마저 포기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자, 이제 흩어져 있던 모든 단서들을 모아서 최종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이 30.3%라는 숫자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진짜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이 숫자는요, 그냥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닙니다. 첫째, 우리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고요. 둘째,
사회 전반에 얼마나 경제적인 불안감이 퍼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셋째, 저축이나 여가 활동 혹은 미래를 위한 자기 개발에 쓸 돈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뼈아픈 증거이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이건 우리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 경제 전체에 보내는 아주 중요한 경고등이라고 봐야 합니다. 오늘의 추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의 지갑 속에서 생존을 위한 비용이 점점 더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될 때, 과연 그 자리에서 밀려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건 우리의 꿈일 수도 있고, 삶의 여유, 그리고 우리가 그려왔던 미래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